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스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잉글랜드 구단들의 초강세, 잉글랜드 팀들의 사실상의 슈퍼리그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종전에 굉장히 많은 극장들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전 드라마들을 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최종 1에 있었던 극적인 드라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적인 드라마 속에서 돌풍의 팀들도 나온 건데요. 먼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보데글림트 경기에서는 보데글림트가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보데글림트가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한 건데요. 사실 보데글림트는 이번이 챔피언스리그 첫 진출이었잖아요. 거기다가 6라운드까지는 승리가 없었던 팀이었어요. 5라운드까지는 심지어 이 팀의 순위가 32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도르트문트 원정, 맨시티하고의 홈경기,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이라는 힘든 일정이 있었는데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데 이어서 맨시티를 3대1로 꺾으면서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승리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원정 경기에서도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23위로 아슬아슬하게 플레이오프 티켓을 차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클럽 브리에가 마르세유하고의 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마르세유가 0대3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극장과 함께 탈락하는 좀 불운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건 불운이라고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은 0대3 대패를 당한 거는 본인들이 일정 부분은 자초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건 간에 극장 드라마의 일정 부분 마르세유가 대패당한 거, 그 클럽 프리에가 대승을 거둔 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스포르팅이 빌바오 원정에서 먼저 실점을 허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오만데가 동점골 넣었지만은 다시 실점을 허용하면서 이대로 스포르팅은 플레이오프를 가는가 싶었는데 62분에 동점골을 넣은 데 이어서 추가 시간 5분에 역전골까지 넣으면서 스포르팅은 극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직행하는 데 성공을 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빌바오는 아쉽게 아예 그냥 그 플레이오프도 못 가고 탈락하는 그런 고배를 마시게 된 건데요. 앞에 얘기들을 간단하게 한 거는 사실상 이 벤피카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얘기하기 위해서이긴 합니다. 이 경기에서 벤피카가 정말 극장을 쓰면서 극적으로 마지막 24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 경기에서 패하면서, 그러면서 막판 원래 그 16강 직행이었는데 9위로 아슬아슬하게 플레이오프를 가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인 건데요. 사실 그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의 골로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벤피카가 슐레드롭의 골과 이제 파블리디스의 그 전반전 추가 시간 골에 힘입어서 2대1로 역전을 했거든요. 하지만 다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 54분에 슐레드롭이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벤피카가 3대1로 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음바페가 58분에 골을 넣으면서 3대2 상황이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벤피카는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도 못 올라가는 순위였고, 반면에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는 이 순간까지는 16강 직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대별 순위 추이를 보면요, 레알 마드리드가 처음에 3위로 시작해서 4위, 그 다음에 다시 3위, 그 다음에 5위, 6위, 7위, 8위까지 갔다가 마지막 순간 스포르팅이 역전승 거두면서 9위로 내려갔고요. 반면에 스포르팅은 10위로 시작해서 15위, 14위, 13위, 11위, 12위 이런 상태였는데 역전승 거두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제치고 7위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는 22위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그
18위, 25위, 27위, 27위, 그리고 29위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요. 사실 그 스포팅 상대로 먼저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순위를 끌어올렸었는데 이제 동점골 허용하고 그리고 역전까지 당하면서 그러면서 순위가 내려오면서 탈락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19위로 시작해서 25위, 26위, 25위, 26위였다가 23위 갔다가 다시 25위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24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벤피카가 추가 시간 8분에 골을 넣으면서 25위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요. 반면에 이제 그 벤피카는 29위, 32위, 30위, 27위, 26위, 27위, 그리고 이제 그 3대1이 됐을 때 24위까지 갔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26위, 25위였는데 이 시점까지 마르세유와 벤피카는 골득실 동률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르세유가 다득점에서 앞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추가 시간 8분에 골이 나오면서 24위로 올라가게 된 건데요. 이게 정말 극적이었어요. 그 사실 추가 시간 6분경까지만 하더라도 벤피카는 본인들이 올라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물론 뭐 그러니까 관중석에 있는 팬들이라던가 그 이제 보드진들은 한 골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투루비는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래서 이제 그 카마빈가가 롱킥을 보낸 거를 가슴 트래핑 이후에 상대가 압박을 오니까 이렇게 잡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막판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공세적으로 나섰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늦게 상황을 알아챈 이제 트루빈이 무리뉴 감독이 올라가 하니까 이제 올라가서는 프리킥 상황에서 헤더로 극적인 결승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죠. 새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다. 트루빈이 정말 멋진 골을 넣으면서 팀을 다음 라운드로 진출시켰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리뉴 감독이 올라가라고 지시하는 장면도 이렇게 잡혀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 골은 완전히 뭐 진짜 챔피언스 리그 페이스 최종전이 주는 극적인 드라마를 함축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BBC라던가 뭐 각종 매체들에서도 반응들을 올렸어요. 그때 이제 뭐 경기를 보고 있었던 중계진들의 반응들을 올린 건데 뭐 보면요. 먼저 BBC를 보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This is extraordinary! Oh my God. Anatoly Trubin! Oh my gosh. Have you ever seen anything like 이건 스카이 스포츠 반응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TNT 스포츠 반응 봅니다. Unbelievable! Wow. The keeper! Unbelievable! Gotta be onside. Look at Jose. Look at him. Keeping a header from Trubin. Finish the show. Finish the show there. I wish we could see him. We've got to make sense of this. Stop the bus. What's a header as well? What a header. He's off. It's like the overcoat at Old Trafford. With the ball boy. Sensational stuff. 이렇듯 이제 그 레전드 선수들도 상당히 이 골에 엄청난 반응들을 보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트루비는 골키퍼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을 넣은 5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뭐 레버쿠젠과 바이언에서 뛰었던 웨르그부트가 3골, 이 3골은 다 페널티킥이었어요. 그리고 다 유벤투스 상대로 넣은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볼라트라는 튀르키예 골키퍼가 헤더로 골을 넣은 적이 있었고, 에니야마 나이지리아 골키퍼죠. 예, 골을 넣었었고, 프로베데 골키퍼 라치오 골키퍼인데 예, 골을 넣었는데 이제 트루빈이 이 행렬에 이름을 올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크루투아 역시도 예, 그 축하를 해줬습니다. 트루빈의 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트루빈은 경기 끝나고 나서 나 공격에 재능 있는 듯 하면서
내가 만약에 연습하면은 15골 넣을 수 있으니까 공격수들 긴장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더라고요, 장난으로. 예. 그러면서 정말 몰랐었다라고 그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무리뉴 감독도 몰랐었다라고 해요. 원래는 수비수 2명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비를 굳힐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늦게 이제 상황을 알고서는 그래서 이제 올라가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프리킥 얻었고 이제 투르빈이 올라가서 골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무리뉴 감독은 사실 이 경기 이전까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팀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 위기고 하다 보니까 벤피카 울트라스들이 이제 무리뉴 감독한테 해명을 요구하러 시위하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타멘디가 대신 나가서 팬들을 달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전임 감독이었던 브루노 라즈가 조금 망쳐놓은 거였는데, 그나마 그래도 무리뉴가 수습하면서 팀을 끌고 올라간 거거든요. 도리어 이제 와서 시위했던 울트라스들 무리뉴한테 가가지고 사과하고 큰절해야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리뉴는 극적인 드라마를 쓰고 눈물까지 흘렸더라고요. 기자회견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벤피카가 기적의 스토리를 썼다면은, 반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게 반응들도 너무 안 좋았는데, 일단 뭐 2명의 퇴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라울 아센시오랑 그리고 이제 호드리구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아르다 길러가 79분경에 교체 아웃됐을 때 코칭 스태프를 바라보면서 항상 나야 이렇게 말하는 게 중계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어요. 어레이즈미 하는 게 잡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사실 이 발언을 비니시우스가 엘 클라시코 때, 그때 교체 아웃됐을 때 그때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항상 나야 하면서 내가 팀을 떠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때부터 알론소와 비니시우스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 알론소 감독이 경질되는 일이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레알 마드리드가 잘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흔들렸고, 그래도 여전히 나쁘지는 않았는데 알론소가 경질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런 안 좋은 바이러스가 팀 내에서 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르벨로아도 너무 선수들을 오냐오냐 한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실제 뭐 아르벨로아가 그동안의 기자회견에서 나는 비니시우스를 춤추게 만들고 싶다. 그는 신날 때 잘하는 선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는 벨링엄이 너무 많이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가 부상당할 것 같다. 너무 많이 뛰는 것 같다. 좀 설렁설렁 뛰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그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선수들한테 항상 너무 긍정적인 메시지만 보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아르벨로아가 나는 내가 전반적으로 선수들한테 긍정적인 얘기,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선수들이 적게 뛰어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지 매체들에서는 아르벨로아가 선수들을 진심으로 지원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한다. 따라서 그의 칭찬, 선수들을 향한 칭찬과 항상 내 잘못이다라는 접근 방식이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가 도리어 너무 선수가 팀 위에 놀게 되는, 안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긴 합니다. 예, 어쨌건 아르벨로아는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을 잡고 첫 경기부터 패했었죠. 2부 리그 팀인 알바세테한테 패하면서 코파델레이에서 조기 광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물론 뭐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16강에 갈 수는 있지만은 어쨌건 직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레알 마드리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음바페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경기 내용 너무 안 좋았다. 전반전에 우리가 5대1로 지고 있어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거다. 마지막 실점, 그 투르빈의 골 장면은 우리에게 정말 수치스러운 장면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벨링엄도 끔찍한 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음바페는 조별 리그 페이스에서 13골을 넣으면서 역대 그 토너먼트 이전, 그
조별리그라던가 리그 페이스 단계에서 단일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종전 기록은 호날두가 기록했던 11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그 페이스에서는 최종전에 정말 많은 골이 터졌습니다. 무려 61골. 그 와중에 모나코와 유벤투스는 유일하게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고요. 그리고 대진은 이런 식으로 짜여질 예정입니다. 일단 17위, 18위 도르트문트와 올림피아코스가 15위, 16위인 아틀란타 레버쿠젠과 붙게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첨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레버쿠젠과 붙을 수도 있고 도르트문트가 아탈란타랑 붙을 수 있고, 그리고 23위 보데글림트와 24위 벤피카가 이제 9위 레알 마드리드와 10위 인테르와 붙을 수 있는 거고, 이건 교차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벤피카와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진이 쭉 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너가웃 플레이오프부터 같은 리그 팀들끼리 붙을 수 있고 리그 페이스에서 이미 붙은 팀들끼리도 붙을 수 있습니다. 벤피카 레알 마드리드 경기도 가능한 거고, 리매치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가능하고,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 경기도 가능하고, 파리 생제르맹과 모나코의 경기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스 최종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하이프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